안녕하세요. 플러스타임 김민희입니다. 예로부터 변의 상태로 건강을 확인했는데요. 조선시대 어이들은 왕의 대변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게 주요 임무 중 하나였다고 하죠. 가래떡 같은 변이 시원스럽게 나올 때 쾌변으로 보는데요. 요즘 이 쾌변을 보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서구화된 식생활에 술, 담배, 또 점점 쌓여가는 업무 스트레스로 대장 건강에 적신호 들어온 분들 많습니다. 자, 이 건강한 대장을 위한 현명한 선택. 오늘 웰빙 플러스와 함께 하시죠. 주간 웰빙 소식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세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항생제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인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되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51.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비율도 20.3%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30대가, 또 학력이 높을수록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복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내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중성지방 과다는 생활 습관만 고쳐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연구팀이 지난 30년 동안 발표된 500여 편의 관련 연구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인데요.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과는 달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만 해도 2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 혈중 수치가 표준치인 150mg을 훨씬 초과하는 사람은 당분 섭취를 총 칼로리의 10%, 포화지방은 7% 미만, 트랜스지방은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등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또 빨리 걷기와 같은 보통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는 것으로도 중성지방을 20에서 30%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의 진행을 차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2-3년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엘란 제약회사가 공동 개발한 치매 치료 백신이 전 세계 치매 환자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시험 중인데요. 신약이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갔다는 것은 안전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년 말 완료되면 2-3년 안에 유럽연합 보건당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예방 백신이 아니라 치료 백신으로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의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25% 정도 제거하는 항체가 들어있어 치매를 완치시키지는 못하지만 치매의 진행을 획기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흡연이 신장암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듀코 대학 연구팀이 2000년부터 10년간 신장암 수술을 받은 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분석 결과인데요. 담배를 평생 피우지 않은 사람은 신장암 위험이 20%, 진단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나 그 전에 피우다 끊은 사람이 29%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담배를 피우다 끊은 지 20년이 넘은 사람은 22%로 평생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은 사람의 20%와 비슷하게 나타나 일단 담배를 끊으면 신장암 위험도 서서히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간추린 웰빙 소식 함께 하셨습니다. 생활 속 질환과 질병, 뷰티, 성형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에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목요일의 웰빙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윤상남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5대 암은 위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그리고 대장암인데요. 그동안 암 사망률 1위였던 위암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폐암과 췌장암, 대장암의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장암은 생활 환경과 식생활 변화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장암의 발생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너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전문의의 명쾌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윤상남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점점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봤는데요.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의 종류와 또 사망률이 높은 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최근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08년도 통계상 10대 암에는 남자와 여자의 이런 암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위암이 1위, 대장암이 2위를 차지했고 네. 여자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순서로 대장암이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상위권에 있네요, 다.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네. 연도별 발생률 추이를 보면 남자에서 파란색 선이 대장암을 표시하는데요. 다른 암에 비해서 대장암은 연간 변화율 6.9%로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음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다음은 여자를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여자 환자에서도 갑상선암, 녹색 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대장암, 파란색 선인 대장암이 역시 5.2%의 연간 변화율을 보여서 네네. 가장 높은 발생률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009년 남녀 전체에서 암종별 사망자 수를 보시면 폐암이 1위, 그 다음에 간암, 위암, 대장암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암이고 선진국암이라고 하죠. 대장암이 네네. 네,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상위권에 랭크가 될 만큼 아주 무서운 암인데 대장암이라고 하면 왜 무조건 무섭다는 생각만 들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장암 어떤 질병인지부터 좀 알아보고 갈까요? 예, 다음 차트 대장의 구조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대장은 소장 다음이 이어지는 긴 튜브 모양의 소화기관입니다. 네. 길이는 약 150cm이고 네. 그림과 같이 결장과 항문에서 약 13에서 15cm 위치의 직장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결장은 다시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네네네. 이러한 대장에 생기는 암이 대장암이고요. 결장에 생기는 암이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이 직장암이라고 네. 명명을 하게 됩니다. 네네. 다 합해서 대장암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고요. 대장암의 대부분은 대장의 점막에 생기는 선암입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양성 용종인 선종성 용종에서 유래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네. 선암이 제일 흔하고 대개는 대장암 하면 선암을 의미하지만 선암 이외에도 림프종, 악성 유암종, 평활근육종 등의 원발성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 건데요. 이 대장암에 걸리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장암의 발병 요인으로는 식이 요인, 비만,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 염증성 장질환, 육체적 활동 수준, 음주, 그리고 50세 이상의 연령 등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연령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식이 요인으로는 동물성 지방, 붉은 고기가 특히 위험하고요. 네네. 저섬소식이, 저잔여식이 등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비만한 경우에 대장암이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돼 있고 네.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대장암의 5%가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가족성 용종증과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있습니다. 선종성 용종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서 대장암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육체적 활동 수준이 낮은 경우에 대장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음주 그 자체도 아직 의문은 있지만 대장암의 발생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장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 용종도 방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도 이 건강검진 받았다가 용종 그 작은 게 발견돼서 바로 제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용종이란 게 어떤 건가요? 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대표적인 세 가지 용종이 있는데요. 염증성 용종, 과증식성 용종, 선종성 용종 이 세 네. 가지의 용종이 있습니다. 네네. 염증성 용종은 만성 염증에 의해서 반응성으로 가성 용종이 생긴 것이고요. 과증식성 용종은 정상 점막이 과증식해서 생기는 것이고 선종성 용종은 선종이 튀어나와서 생긴 것이고 이 선종성 용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용종입니다. 네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선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이 평균 10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10년이나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용종이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요? 네,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로 떼어내면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보다 좀 더 큰 경우에는 점막 절제술이나 점막과 박리술을 이용하여 제거하게 됩니다. 그림에는 대장 용종 제거하는 점막과 박리술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대장의 용종이 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좀 크기가 큰 용종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용종 아래쪽에 점막 하층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띄운 다음에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천천히 절제를 하고 절제를 하다 보면 용종이 대부분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아래 사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 사진은 그 다 절제한 뒤에 그 용종을 침으로 쫙 펴서 자아를 대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장암에 걸리는 원인들 참 다양한데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났을 때 대장암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대장암은 증상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증상이 발생한 다음에 병원에 오시면 이미 퍼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미리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암의 주된 증상으로는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배변 습관의 변화가 오는 경우, 설사, 변비 또는 배변 후 후중기, 변을 봐도 본 것 같지 않은 증상이 있는 경우, 네. 혈변 또는 점액변이 나오는 경우, 예전보다 변이 가늘어진 경우, 복부 불균감, 복통이나 복부 팽만이 생긴 경우, 네. 체중이나 근력이 감소하는 경우, 피로감, 식욕 부진, 소화불량, 오심과 구토가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상당히 진행한 경우에 복부에 만져지는 종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소에 좀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네. 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직장 수지 검사, 항문에 장갑을 낀 손을 삽입해서 만져보는 검사만으로도 전체 대장암의 35%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음은 분변 잠열 검사, 변에 피가 나오는지 검사하는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격장기 전이 등을 판별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 CT가 있고 다음으로는 직장암의 병기 파악이나 간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MRI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단층 촬영 CT에 보조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네.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등이 있고 직장암에서 장벽 침습 정도를 파악하는 직장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들 다 한 번에 검사를 하는 건가요? 어떤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어떤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PET 검사 같은 경우에는 CT나 MRI에서 원격 장기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아니고 네. 직장 초음파 검사는 결장하면서는 시행하지 않고 직장암에서만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그 검사를 받고 나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뭐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치료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술적 절제가 주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조적으로 항암 화학요법과 직장암에 대한 국한된 방사선 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수술 후 통증이 적고 네네.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적어서 미용상으로도 뛰어나고 그 외에도 고령이나 당뇨, 고혈압 등의 환자에서 안전한 수술이 될 수가 있고 장마비나 장유착, 장폐쇄 같은 발생이 감소하고 더욱 정교한 림프절 박리가 가능하고 면역 기능도 좀 더 잘 보존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경과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어. 특히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바로 물을 드실 수가 있고 그래요? 그 네. 다음 날부터 미음, 그 다음 날 쭉 드시게 되고 5일에서 7일 경과한 후에는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퇴원 후에 한 달 정도 집에서 편히 쉬신 후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 좀 의료계에서 발표한 결과를 봤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어떤 암이든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노년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거든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대장암의 경우에도 5년 동안 주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재발한 환자 중에서 약 70% 정도는 1년 내에 재발하고 80%는 2년 내에 재발하고 90%는 5년 내에 재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나머지 10%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검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장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두고 검진을 받는 게 좋을까요? 대장암 정기 검진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국가검진 프로그램상에서는 50세 이상 남녀에서 1년에 한 번 분변 자멸 반응 검사를 시행해서 네네.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대장 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 이중 조형 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립암센터와 대한대장암학회에서 2001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장암 검진 권고안으로 50세 이상 남녀에서 5에서 10년 사이에 한번 대장 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 이중 조형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100% 완벽한 검사가 아니고 네. 동굴 탐험과 비슷하게 용종이나 암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장처치를 해서 장에 변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5년보다는 2, 3년에 한 번 정도 대장 내시경을 받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대장암이 그 서구의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장암을 예방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장암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암으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들로는 일일 섭취하는 총 칼로리를 낮추는 것이 좋고 네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고 금연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쵸. 음주는 적당히 하는 것이 당연하죠. 좋고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네네. 자신의 배변 습관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칼로리 섭취가 늘어난 반면에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는 현대인들에게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장 운동과 또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는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평소 궁금해하셨던 궁금증을 전화 연결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상암동에 사는 이상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문 씨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나요? 예, 아버님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네. 직장이라는 결과를 받게 됐는데요. 암이 생긴 위치가 항문하고 많이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좀 항문은 없앨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항문을 살릴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항문을 없앨 경우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걱정돼서요. 네, 아버님께서 직장암이라고 하니까 참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선생님께서 상담을 좀 자세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암 같은 경우에 암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상문 씨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직장암은 항문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항문에서 가까울수록 항문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수술 전에 화학 방사선요법을 시행해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시행해서 항문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문에 완전히 붙어 있고 항문 괄약근에 침습이 있는 경우에는 항문을 남겨놓게 되면 직장암을 남겨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항문을 절제할 수밖에 없고 항문을 절제하게 되면 영구 인공 항문을 왼쪽 아랫배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좀 놀라시지만 좀만 지나면
잘 적응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고 지금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문 씨. 예, 네,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예, 아버님 건강이 하루빨리 좋아지시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의의 답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윤상남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번 주 지역 축제 일정입니다. 함께 보시죠. 창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 몸은 점점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져서 괴롭다는 분들 많은데요. 결국 잠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졸거나 아무데나 쓰러져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잘못된 수면 자세가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혹시 좋지 않은 자세로 낮잠에 들었다면 낮잠 후에 10분 정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고요. 또 낮잠이 길어지면 되레 밤잠을 설치게 되는 만큼 30분 이상은 금물입니다. 충곤증에 건강하게 대처해서 봄철 관절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라이프 플러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